안녕하세요, 독일카시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무늬커피 나무의 새끼들을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 그러니까 한 6년 전에 잎에 무늬가 들어간 커피나무 하나를 선물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작은 삽목묘로 시작을 해서 5년 정도 키워서 첫 꽃을 보고 올해 3월에 이제 처음으로 커피 씨앗을 채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씨앗들을 잘 파종을 해 놨는데 이렇게 싹이 돋아났어요. 가장 첫 번째로 태어난 애가 이렇게 운이 좋게도 무늬를 굉장히 잘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나무는 여러분들이 씨앗 파종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바라가 굉장히 느린 식물 중에 하나예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은 있어야 이제 싹이 돋아나기 때문에 굉장한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싹이 난 지 벌써 한 3개월 이상 지났는데 흙에 양분이 없다 보니까 성장이 조금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애들도 지금 싹이 많이 난 애들이 있는데 빨리 옮겨줘야 이제 겨울 동안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판재로 베란다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11월이 다가온 만큼 베란다의 밤 온도가 15도 이하로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 커피나무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15도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월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기록용으로 한번 이 자료를 만들어 보고 있는 건데요. 제가 또 4년 전에 커피 바라를 도전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파종 상자가 아니라 하나의 큰 삽목 상자에다가 이 씨앗 파종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잘 자랐었어요. 왜냐하면 물 관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패율이 조금 높았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파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런 애들도 사실 바라에 성공은 했던 애들인데 요게 흙이 하나씩 들어있다 보니까 어떤 애는 좀 흙이 빨리 마르고 어떤 애는 흙이 좀 느리게 마르고 이 시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삽목판의 경우에는 이게 하나로 다 이어져 있다 보니까 물을 주고 나서 물이 전체적으로 말랐을 때 또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애들이 발화를 하고 난 뒤에는 일일이 물 관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한 기준점을 잡아서 좀 젖었는데도 물을 주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습이 온 이런 싹들은 뿌리가 조금 녹아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한 10 몇 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들을 분갈이해서 겨울 동안도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무늬커피나무의 씨앗이라고 해서 모두 이렇게 무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유독 이 첫 번째 태어난 얘만 좀 무늬가 높고 나머지 애들은 거의 무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거 한두 개 정도는 조금 무늬를 가지고 있는 듯 해서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커피나무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가장 먼저 씨앗 파종을 했던 애기 때문에 조금 오래되긴 했어요. 그래서 흙의 양분도 많이 없어졌을 건데 다행히 뿌리는 많이 돋아있고 건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새 흙으로 옮겨주기만 하면 잘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커피나무에 싹이 올라오고 나서 이런 본잎들이 나올 때 훨씬 이 떡잎보다 커지게 이렇게 자라면서 키도 자라야 되는데 성장이 좀 멈춰 있어요. 그리고 흙도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물을 흡수하고 이제 방출시키는 능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이렇게 겉부분만 살짝 털어준 다음에 새 흙으로 심어주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는 털지 않고 딱 요 정도만 정리를 했습니다. 흙은 원예용상토랑 배양토랑 산야초를 1대1대1로 섞은 그런 배합토를 준비했고요. 이렇게 9cm짜리 슬리터분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뿌리 건강 그리고 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옆에 칼집이 있으면 뿌리가 자라 내려오다가도 여기서 불빛이 들어오면 뿌리는 약간 빛을 피해서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밑에서 이렇게 칭칭 감기는 뿌리 서클링이 일어나지 않고 화분 안에 조금 골고루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화분입니다. 그리고 공기도 잘 드나드니까 과습 걱정도 많이 없고요. 여기다가 하나 심어주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 촬영하면서 느끼는 건데 오늘 햇빛이 좋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꽝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여러분들 혹시 보실 때 불편하지 않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뿌리 정리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흙으로 뿌리 주변을 채워주는 정도로만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싹이 돋아난 애들을 여기 판에서 뽑아 볼 텐데 살짝 당겨 보니까 흙이 통째로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고 뿌리만 쏙 뽑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핀셋을 이용해서 살짝 흙이랑 함께 들어 올려 보려고 했지만 생각보단 잘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뿌리가 드러났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애들도 다 뽑아준 다음에 한번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피나무 씨앗들을 다 뽑아줬는데요. 커피나무 씨앗이 어떤 식으로 발화를 하게 되는지 그 모습도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 커피콩을 흙 위에 얹어두면 이게 지금 커피콩이잖아요. 여기서 뿌리를 내려서 줄기가 이렇게 자라 나오는데 여기서도 한 세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한참 기다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커피콩이 불어서 살짝 벗겨진 그런 단계가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떡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붙어있던 커피콩의 껍데기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잘 벗겨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좀 벗겨주는 작업을 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떡잎이 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잎이 많이 자라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뿌리가 너무 아래로 자라 있어서 그런지 양분을 많이 못 얻어먹은 것 같습니다. 얘네도 하나씩 심어주고 오도록 할게요. 같은 방법으로 뿌리가 영양분을 많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양분 좋은 흙을 이용해서 화분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어주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던 슬릿분 중에 프리스테라 슬릿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요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알려드리자면 프리스테라 슬릿분 9cm짜리예요. 요게 다이소에서 파는 요 정리한 바구니 있잖아요. 여기에 딱 12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딱 12개체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베란다로 데려가서 물을 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어린 개체부터 키운 커피나무에서 이렇게 열매를 받아서 파종을 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생각보다 정말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커피나무는 이렇게 씨앗부터 키우는 걸 추천하진 않고요. 요즘에는 꽃시장을 가보시면 커피나무를 이미 발화를 해서 어느 정도 건강하게 키운 사이즈들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발화가 어려워서 그렇지 조금 자란 묘부터는 베란다에서 혹은 실내에서 키우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추운 온도, 그러니까 15도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게 관리를 하면 굉장히 재미있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커피나무 한 번씩 길러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무늬 커피나무의 새끼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이 앞줄에 보이는 아직 무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 얘네들도 잎을 펼치면 한 번 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